보존산지는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보존산지에는 임업용 산지라든가 공익용 산지가 있는데 이건 절대로 돈의 가치가 없다. 또 서울 지역에 변두리 쪽에 녹지 지역에 비오톱 1등급 토지 아무리 싸게 나와도 절대로 사면 안 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 중에서요, 국토 중에서 제일로 많은 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산입니다. 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목이 바로 뭡니까? 임야라고 하지요. 임야. 우리나라 땅 지목의 종류는 28가지가 있습니다. 뭐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바로 임야가 산이라는 겁니다. 공장용지, 도로, 하천, 제방, 구고, 유지, 사적지, 묘지 이렇게 28가지 땅이 있는데요. 오늘은 산, 임야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야에 관련된 법이요. 임야에 관련된 법. 농지에 관련된 법은 농지법이지만 산에 관련된 법은 산지관리법입니다. 산지관리법이요. 이 산지관리법, 이 산을 관리한다 이런 얘기죠. 산지가 바로 임야니까 임야가 바로 산지인데 이런 산지관리의 기본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산이기 때문에 나무를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업의 생산성을 올리는 겁니다. 증대하고요. 또 산사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눈이 많이 오면 산사태가 일어나니까 재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재해 방지. 그리고 수원, 물을 보호한다. 수원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연생태계를 보호한다. 그리고 산지경관. 여러분 설악산 같은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산지경관을 보호한다. 이런 것들이 산지관리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지관리법 제4조에는요. 산지의 구분이 나옵니다. 산지의 구분.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요. 이 산이 전국적으로 경매로 물건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5억짜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낙찰을 받지 않고 유찰되니까 2억까지 떨어져요. 1억까지 심지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함부로 사서는 안 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죠. 효용가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5억짜리 땅을 1억에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죠.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이 있다면 역시 산에 대한 주소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산은 주소가 반드시 산자가 들어가고요. 뭐 산 65-1 이렇게 들어가고 산이 아닌 것은 일반입니다. 일반. 그래서 임야에 대한 주소는 반드시 앞에 산자가 들어가는데요. 산자가 들어가는 임야는 효용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효용가치가 있는 땅도 있겠죠. 그래서 산지의 구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보존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보존산지가 있는데요. 어느 게 좋은 거냐? 당연히 준보존산지가 좋습니다. 보존산지는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보존산지에는 뭐가 있느냐? 임업용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용 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지 주소를 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토지 이음에 들어가셔서 입력하게 되면 국토객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쭉 나옵니다. 이 산이 도시지역에 있느냐, 농림지역에 있느냐, 관리지역에 있느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느냐, 관리지역에서도 보존관리냐, 생산관리냐, 계획관리냐 어느 지역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골에 있는 농림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임야 과연 효용가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임업용 산지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임업용 산지에는 최종림 같은 게 있어요. 이 최종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량한 종자를 채취하기 위하여 심는 임야를 최종림이라고 합니다. 최종림. 그리고 시험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시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적으로 심는 임야를 말합니다. 어디에서? 농가대학이라든가 학술단체라든가
시험 연구를 위해서 가꾸는 숲, 이런 것들이 다 시험림이 되겠는데, 이러한 최종림이라든가 시험림은 임업용 산지가 되겠고요. 공익용 산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공익용 산지는 어떤 사찰림, 여러분 사찰림이라고 하는 건 사찰에 있는, 여러분 산에 가면 뭐 절들 많이 있잖아요. 사찰들이 있잖아요. 사찰 주위에 있는 임야를 사찰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구역의 산지입니다. 공원구역의 산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구역에 있는 산지도 역시 공익용 산지가 되겠고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산지. 여러분 서울시에도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잖아요. 선사유적지라든가 또 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왕들의 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산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산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산지도 역시 공익용 산지가 되겠고요. 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백두대간 보호구역 안에 있는 산지, 이런 것들이 공익용 산지인데, 만약에 경매가 나왔고 누군가가 투자를 해라 하고 권유를 받아서 주소를 쳐보니까 보존산지라고 나왔다. 그러면 전혀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서 보존산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비오톱 1등급 토지. 이 비오톱 1등급 토지는 서울에만 있습니다. 비오톱 1등급 토지는 서울 변두리에요. 산 안에,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입니다. 보존 녹지지역에, 뭐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 지역에 있는데, 바로 이 비오톱 1등급 토지라고 하는 건 뭐냐?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하는 장소입니다. 생물종들이 서식하는 장소로서 바로 동식물을 위한 토지가 바로 비오톱 1등급 토지입니다. 이 비오톱 1등급 토지는요, 서울특별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가 조례에 의해서 비오톱 1등급을 지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땅들이 나왔다. 아무리 싸게 나와도 이런 건 개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동식물을 위한 땅이기 때문에 이런 임야는 비오톱 1등급 토지, 서울에만 있는데요. 서울특별시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땅 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공장을 짓겠다, 창고를 짓겠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발 행위가 제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양평입니다. 경기도 양평과 인천의 광화군이 제일로 개발 행위가 많은데, 여러분 그 양평 쪽에 가다 보면 산에 전원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 개발해 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주로 준보존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준보존산지는 뭐 투자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경사도가 급경사도 있고요. 이런 거 절대로 안 되겠죠. 중경사도 있고요. 그리고 급경사, 중경사, 또 뭐가 있습니까? 완경사는 괜찮아요. 완경사. 그런데 이 경사도가 20도 이상이면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동네 마을 인근에 있는 그런 준보존산지의 임야에다가 뭐 그 산지를 전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산지 전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원래 임야예요. 임야인데 여기다가 창고를 짓겠다. 창고 용지로 만들어야 되겠죠. 공장을 짓겠다. 공장 용지로 지목을 변경해야 됩니다. 지목을 변경해야 돼요. 형질 변경해야 돼요. 만약에 창고를 짓겠다. 그러면 임야에다가 창고 용지가 되겠죠. 임야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대가 돼야 돼. 대. 대지가 돼야 돼요. 대. 그러기 위해서는 지목 변경하려면 산지를 전용해야 됩니다. 이때 산지를 전용하게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뭘 내야 되느냐?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내야 됩니다.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내야 되는데, 보존산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준보존산지를 사가지고 임야인데 창고용지를 짓는다, 집을 짓는다 그러면
대체살림 자원 조성비를 내고 시장 군수에게 납부하고 산지 전용을 받아서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만이 창고용지 공장을 질 수도 있고 집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보존산지는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보존산지에는 임업용 산지라든가 공익용 산지가 있는데 이건 절대로 돈의 가치가 없다. 또 서울 지역에 변두리 쪽에 녹지 지역에 비오톱 1등급 토지 아무리 싸게 나와도 절대로 사면 안 된다. 바로 비오톱 1등급 토지는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서는 안 된다.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 정도 오늘 산지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